차렷. 장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작한 주식 초딩을 위한 주식 초등학교 5교시를 시작할게요. 네. 자, 이 5교시는 유동성 장세와 음. 실적 장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중요한 시점이니까 네.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네. 유동성 장세가 있고 실적 장세가 있어요. 네.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 주가는 왜 상승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아지거나. 거래량이 많아지거나? 아니 같은 가격이 계속 똑같이 거래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10,000원짜리 종목을 계속 10,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서로. 그 이상은 사지도 않고 그 이하는 팔지도 않는다면 항상 같은 가격의 거래량만 늘게 될 거잖아요. 주가는 왜 상승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너무 다양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생각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군가 더 비싸게 사니까 오르는 거죠. 그렇지. 아,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 거죠. 주가가 상승하는 건 네. 가령 누가 높은 가격에 사는 그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용어로 황소라고 하는데 황소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지. 네. 뭐 굉장히 간단한 네, 부분. 네. 간단한 알겠어요. 거예요. 일단 상승을 하려면 주식 시장에는 그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가격으로 샀어요. 그럼 주가는 올라갑니다. 아. 근데 바로 또 떨어져요. 왜냐? 누군가 더 밑에 파니까. 그 곰이라고 하지. 이제 네. 이렇게.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물량이 있고 살려고 하는 물량이 있어요. 살려고 하는 물량이 더 위 가격에 많이 있을수록 높아질수록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반대로 팔려고 하는 물량이 많아질수록 주가는 내려가죠. 가격 상승의 이유와 원인은 이런 부분에 있어요. 증권 계좌에는 돈을 주식 예탁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그 이를테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이 고객 예탁금, 주식 예탁금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때만 해도 이전만 해도 30조 원? 20조 원 정도. 뭐그 정도. 평균으로 따지. 근데 코로나 이후에 60조 원은 60조.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70조 원까지도 네, 넘어가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뉴스 보셨어요? 네. 무시하지 마세요. 아, 네. 뉴스를 잘 보는 아주 착한 학생이시구나. 네. 네. 뉴스를 보는 학생이네요. 70조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식 시장에 그만큼 힘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활력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출렁 거렸어요. 네, 네.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 많은 자금들이 이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기관이 아무리 흔들거나 아무리 외국인이 흔들어도 개인 투자자들, 우리는 그걸 개미라고 부르잖아요. 동학개미. 그렇지. 그렇죠. 때, 네.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런 열풍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훨씬 더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탄해진 거죠. 이거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이걸 기본적인 개념으로 깔고 오늘 설명을 좀 시작할게요. 네. 자, 유동성 장세는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 실적 장세는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동성 장세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은 사실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는 거 아까 입장 정리가 명확한데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 그러면 아까 뭐 장세에 대한 뭐 얘기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뭐 얘기가 있었는데 장세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움직임인 거지. 시장의 힘.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의 힘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그게 바로 유동성 장세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오는 돈이냐? 그리고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왜 움직였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건 뭐냐면 첫째, 일단 금리가 싸져야 되는 거야. 금리가 왜 금리가 싸지면 그거냐면 생각해보라고.
가령 적금에 들어가 있어. 근데 금리가 지금 뭐 거의 제로 금리다시피 하잖아. 수익이라는 게 안 나잖아. 그럼 이자 생활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10억이든 100억이든 가지고 있어도 1%에 해당하면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100억이라고 해도 1억이야. 그럼 돈이 좀 많이 쓰는 사람 같으면 1%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야. 1%인 경우에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럼 어딘가에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딘가를 쫓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으로도 갈 수 있고, 지금 부동산도 상승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일부가 주식으로 오는 거야.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유동성 장세의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저금리 기조라는 거지. 저금리가 돼야 이게 돈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디서 벌 데가 없으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1차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리고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이미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리를 계속 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적은 어떻겠어?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기업이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올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른 거 필요 없고, 야, 주식이면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묻지마 상승이 나타나는 거지. 묻지마 투자, 묻지마 상승.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막 주가가 하늘 높은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유동성이 거품이 쑥 빠지면 그 급락이 나타나서 손실도 큰 손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라는 요소야. 근데 이제 이 금리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존의 그 어떤 뭐랄까 저금리 상태에서 이 갈 곳을 모르던 유동성이 금리가 올라감에 의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예금 쪽으로 완전 그야말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자금 같은 네. 거는 이제 적정 수준에서 이제 주식의 수익을 거뒀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2% 3% 되면 이 정도면 100억인 사람은 1년에 생활비가 1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억 정도만 생기면 1억을 할 수가 있잖아. 1%일 때는 간신히 먹고 사는 건데 2%가 되면 1억을 생활비로 쓰고 1억을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나는 위험한 주식시장 아니고 적금으로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자금들이 계속 수익을 찾아다니잖아. 그러면 안전하게 올릴 수 있는 그 종목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실적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로 그 전에는 주식이면 아무거나 다 올랐다면, 실적 장세로 넘어갔을 때는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란 말이야.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정한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가고, 그럼 남은 자금들이 어떤 그 새로운 수익 창출의 네. 방향을 찾기 위해서 종목들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 실적을 보게 되는 거야.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뭐냐? 배당은 어디가 많이 주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건 결국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이런 순서대로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될 때 그 종목에 쫓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실적 장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적 장세로 넘어오는 거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넘어올 때는 유동성 장세일 때 높이 뛰었던 주가가 거품이 빠지면서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때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시점이다. 그때 실적 장세로 넘어온다. 그렇지. 근데 거기에는 금리라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돈이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장세가 금융 장세 내지는 유동성 장세였다면, 올해부터는 지금 봐봐. 뭔가가 가치에 대한 부분이 받쳐지지 않으면 안 올라간단 말이야. 성장주 못 올라간단 말이야.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를테면. 네. 뭔가에 실적하고 내가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 전에는 투자할 이유가 아니라 주식이면 된 거지. 네. 금융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주식이라면 자체라면 무조건 투자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실적 장세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숫자상으로, 스토리 말고 숫자상으로 보여지는 거,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실적 장세.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기타 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는 그 받은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된다고 봐요. 그렇지. 예. 맞아. 예. 그게 이제 이를테면 방금 얘기한 게 그 논리대로 따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금리를 낮춰가면서 그렇죠. 예. 기업에 이제 자금이 투입이 네. 되는 거고, 네. 그 자금을 가지고 실적이 돌아가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운전이 되면서 네. 운영이 되면서 기업의 실적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일부의 스마트머니들은 빠져나가고 그 그렇죠. 수익으로 만족하고 네.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뭔가의 이유를 가진 그렇죠. 수혜를 받는. 숫자를 가진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보복 소비 뭐 이런 얘기도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뭐 명품을 사거나 뭐 자동차 사거나 가전제품을 사거나 하는 어떤 소비의 중심이 되는 어떤 그렇지. 업종들이 또 있어요. 그런 업종들이 또 수혜를 또 받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읽을 줄 알면은 다음에 뭐가 가겠구나 어떤 종목을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장세 이런 걸 흐름을 알아두는 게 좋은 이유가 이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혹은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이런 흐름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엊그제 촬영했던 우리 저 주식 약국 같은 경우도 네. 사실 풍산 같은 경우에 돈 가격이 올라간다 네. 그것 때문에 샀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때 풍산홀딩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풍산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했을 때 돈 가격이 피크아웃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돈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 뒤로 네. 지금 또 국도화 얘기해서 에폭시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혹시나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실적 장세에서 나타나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그냥 뭐 업계 1위 그러면 그냥 업계 1위라는 것만 가지고 그냥 올라갔다고 무조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더라도. 근데 이제 이제는 실적 체크를 숫자를 봐야겠다 이거야. 그게 실적 장세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 실적 장세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소비의 수혜를 받는 업종을 찾고요. 그 업종 중에서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을 그렇지, 찾아요. 그렇지. 예.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주사위 채널에서 매주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뭐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세 가지를 갖춘 그런 기업들만 골라서 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 내 눈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우리 방 PD 아니야. 저는 그 깜짝 놀래, 항상. 철칙이 있습니다. 쌀싸 비파 아십니까? 쌀싸 비파는 뭐.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죠. 오, 그렇지, 그렇지. 쌀싸 비파. 여러분 쌀 때 사서 비싸게 파십시오.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유동성과 실적 장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학생 네. 좀 다소 내용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어렵긴 했는데 결국 그냥 파도를 읽는 힘인 것 같아요.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를 읽는 단 하나의 기준을 꼽자면 금리입니다. 금리가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지금이 유동성 장세구나 오겠구나 혹은 이제 실적 장세가 되겠구나 혹은 실적 장세구나 라는 거를 금리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소비를 하겠구나 아니면 지금 소비가 둔화되겠구나를 또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쪽이 가겠구나 이제 지난번에 제가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 설명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경기 방어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럴 때는 경기 민감주가 반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엮어서 이제 이해하면은 더 빨리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를 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입만 맞추는 걸로 할까요? 띵동 땡동. 조용.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